자, 이번 시간은 주택법의 적용 범주 등에 관한 주제 가지고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나왔나요? 자, 별개 주택단지. 자, 일정한 시설로 분리가 되면 주택단지, 자, 두 개 단지로 보게 될 텐데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이 문제는 이제 도시계획 예정도로 8m 이상, 곡지도, 자, 그 다음에 지금 일반도로, 자, 20m 이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논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혀 의미가 없고요.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것. 자, 일반도로, 20m 이상의 일반도로가 주택단지를 가로질러 가게 되면 두 개 단지로 보게 된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예정도로라고 하는 거, 8m 이상이 되면 별개 단지로 본다. 그래서 자, 이건 이제 일반도로 도시계획 예정도로만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게 되죠. 그래서 자, 폭 15m 일반도로는 한 개 단지가 된다. 해서 나머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 등이 있다. 경우에 따라 두 개 단지로 보기도 하고 하나의 단지로 보기도 한다. 두 개 단지가 되는 케이스, 일반도로 폭 20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얼마? 8m 이상이라고 해서 답은요, 한 개의 단지를 물어보는 케이스니까 3번 이래 볼 테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 자, 옳은 것은 30회 때 나왔었고요. 주택단지에 해당한 토지가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가 되는 경우 각각 별개 단지로 본다 해서 아까 나왔던 주제와 똑같죠. 도시계획 예정도로 8m 이상, 일반도로 자 20m 이상. 단독주택에는 다가구 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의 범주에 협의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주택 등이 포함하죠. 그래서 부동산 합계로 할 때 다중주택 3층 이하에 330 이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3층 이하에 660 이하를 다가구 주택해서 요거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기숙사 등이 포함된 데서 기숙사가 빠지죠. 주택법에서는 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주택법이다 보니까 단독주택의 범주에 공관 빠지게 될 것이고요. 공동주택에서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빠지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되죠. 해서 틀리게 이것도 구성을 했고요. 주택 끄트머리 가야 되죠. 부속 토지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부속 토지를 묶어서 부를 때 주택이라고 부르죠. 나중에 공인중개사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논의할 때 그런 주제를 얘기하죠. 해서 지금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대지만 경매가 되더라도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왜? 주택의 정의에는 뭐까지 포함되니까 보속 토지까지 주택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아이 틀리게 구성했고요. 주택에 따른 놀이터, 그린생활시설, 유치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운동시설, 지역 난방 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좀 이따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죠. 부대시설, 엄마 아빠가 출퇴근할 때 마주하게 되는 것들,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이게 이제 부대시설. 이 중에 복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단지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에서 아이들 관련해서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는 개념이 있게 될 거고요. 성인 관련해서 주민운동시설, 어르신 관련해서 경로당, 그다음 온 가족이 다 모여진 근린생활시설에서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것도 이제 답이 안 되더라도 항상 지문 속에 하나씩 녹여서 내는 것이 부대, 복리, 간선시설의 비교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 지금 답은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 해서 1번을 구성을 했었네요. 해서 자,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패턴이 틀려져요. 포함된다는 데서 3번 점은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포함된다인데 5번도 틀리게 뽑아냈어요. 그래서 작년 문제에서 포함한다 오른편,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편, 해당한다 오른편,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없다 틀린 편,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구성이 되는 게 11문제인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삑살이 났던 것이 바로 이 문제가 삑사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이유 자체가 얘들은 되게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빈출되다 보니까
여러 번 내다 보니까 이걸 이제 어떤 법칙에서 벗어나서 짜깁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함한다, 해당한다, 옳은 표현,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자, 없다, 틀린 표현.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 항상 5번 체크보는 지혜. 이렇게 가게 되면 작년 문제, 아까 우리 건축법 보실 때도 개떡 같은 문제가 몇 개에서 도배가 됐었고 등등 되게 버거웠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찍기만 갖고도 10문제 정도 커버가 되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문제 어렵게 나왔을 때, 자신이 낯선 문제들이 나왔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찍는다는 마음으로 공법은 접근을 해 주실 것.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찍는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애초에 공법 시험제를 받을 때 2교시 갈 때 공법은 찍는다, 공법은 찍는다 이걸 외우고 주문을 외우다시피 하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도 시험지를 보는 순간 자꾸 풀려고 하는 사람 습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은 뭐지 어떤 별소리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작년에 공법이 쉬웠는데 하여튼 공부도 더럽게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지들이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거든. 합격을 했든 떨어졌든 간에 그게 문제가 쉽다 어렵다를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어. 나 정도 돼야지 판단할 능력이 있지. 20몇 년 해야지 안다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 다 떠나서 작년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객관적으로 오죽했으면 내가 포함한다 몇 개 맞았나, 해당한다 몇 개 맞았나 이런 걸 다 찾아봤겠어요. 맞아 뒤질까봐 그런 거야. 나도 이제 변명거리가 있어야지. 아이씨 내가 이게 찍으라 그랬는데 안 찍어놓고 왜 나보고 지랄이야. 10문제 날로 먹을 수 있었는데 이걸 발견하는 순간부터 마음에 평화가 와. 다른 사람 떨어진 사람이 인상을 구기고 들어 모질이 그 10개 기본적으로 맞출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렵고 쉽고 올해 뭐 사람들이 막 안 구글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서 힘드니까 원서도 적게 될 거고 이미 틀려먹었어. 24만 명이 원서 접수를 했어. 아무 근거 없는 얘기들을 다들 토론하면서 진지하게 또 어떤 양반이 얘기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드니까 어떻게 문제 좀 쉽게 내서 용기를 북돋을 거다. 그러니까 출제를 못하는 거야. 출제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건 자기 일일 뿐이야. 대충 내는 거예요. 어렵게 내고 쉽게 내고 이거 조절 못해요. 조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수능 보시면 아시잖아. 올해 좀 쉽게 낸다고 발표했는데 불수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렵게 낸다고 큰 소리 쳤는데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절 자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증을 따야 돼 해서 증을 따는 방법은 공법은 항상 찍는다라는 컨셉을 갖고 가실 것. 물론 거기에 논의 전제는 기존에 나왔던 것 정도는 소화를 하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하여튼 답은 1번 해서 이 문제 분석하게 되면은 지금 30회 때 문제하고요. 27회 때 문제. 27회 때 일반도로 뽑았잖아요. 그리고 사이드로 도시계획 예정도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일반도로 또 내기는 민망하니까 뭘 가지고 도시계획 예정도로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셨고 대신 나머지 이런 거 쳐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보시면 안 돼. 2개라도 똑바로 외우라고 해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마실 것 해서 하여튼 이렇게 돈 내고 욕먹는 시절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근데 이제 공법은 다른 것보다 제가 지랄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엄두가 안 나요. 객관적으로 엄두 자체가 안 나. 일반인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근데 점수는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지랄 발광을 하면은 저 새끼는 성적이 더러운가 보다. 아니야. 민법 할 때는 좀 덜해. 학개론 할 때 좀 덜해. 근데 공법 할 때 상태가 심각해져. 이게 직업병입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거든. 해서 그렇게 봐야겠고 주택의 종류 이거 이제 알아야 되죠. 그래서 단독주택에는 협의 단독주택, 다종주택, 다가구주택 이때 공과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건축법에서 주택의 정의와 다르게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주택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이거 얘기하면 또 저 새끼 이명박 싫어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외우기 좋자고 해서 뭐 있어? 기다노라고 해서 기다노 뭐가 된다? 준주택. 기다노 어떻다? 준주택. 아니 어떤 분이 또 이거 시비 건다니까 특별히 저는 박근혜를 싫어하는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사람들 막 포함해서 아무 기대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나밖에 못 믿어. 근데 요즘엔 나도 믿기가 힘들어졌어. 망했거든. 망하고 나니까 얘도 믿을 수가 있을까? 좀 의심스러워. 다시 기다 노는 어떻다? 주택이 아니다. 우리 외울 때 이렇게 외우셨잖아. 이명박 씨가 오사카가 고향이란 말도 있고 뭐 울산이 고향이라는 얘기도 있고 등등 해서 쪽발이다. 쪽발이라고 선제를 깔면서 기다 노는 어떻다?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자 이제 공관주택 아니죠. 오피스텔, 기숙사 등은 어떻다? 주택이 아니다. 이건 두 가지 자는 뒤에서 정리하겠지만 준주택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까지만 어떻다? 주택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니은, 리을, 미읍 해서 다몇 번?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의 들을 주제는요, 이렇게 가게 되죠.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건. 자,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거, 공적인 주체가 국가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이 85제곱미터에 등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한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부른다. 그 다음에 주택도시기금에 자금을 지원받아 85제곱미터 이하 등으로 건설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국민주택. 뒤에 국민주택 규모주택은 큰 쟁점 안 돼. 국민주택을 논함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공적인 주체, 공적인 재원이 투입돼서 만들어지는 소규모 주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국민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이게 이렇게 외워놓고 봐도 어려워요. 일단 민영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단 말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틀렸다고요? 자, 국민주택이 아닌 것을 뭐라고 한다? 민영주택이라고 이렇게 갑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토지주택공사에 건설합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국민주택. 그래서 원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자 수도권 도시지역에서는 얼마?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이 안 맞죠? 해당한다 나와 있는데 하여튼 주택법은 다 단순암기, 건축법보다 어떻게 보면 더 단순암기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을 옳게 뽑았고요. 지자체 재정으로부터 건설되는 이런 주택, 국민주택에 해당이 된다. 뒤에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이런 게 너무 어려워. 법에 전혀 없는 말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4번 질문. 다세대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아파트의 공용 면적 이런 것들 다 의미 없는 얘기야. 주택법 시행 규칙인가 해서 어떻게 전용 면적을 계산할 거냐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건데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 갑시다. 이미 출제 포인트가 됐던 거. 자,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규모로 건축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국민주택. 또 하나가 국가지자체 재정으로 건설되면 그걸 그냥 뭐라 부른다? 국민주택. 공적인 재원 또는 공적인 주택 건설한 주택을 뭐라고 한다? 국민주택. 요건 너무 어려우니까 오히려 이렇게 큰 그림 가지고 때려 맞추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걸 디테일하게 법조문을 달달 외울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잘 안 될 정도면 여러분들은 절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20년 넘게 했거든요. 그래도 헷갈릴 정도야. 그래서 다시 공적인 주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이런 애들이 중심. 자, 지자체 재정 같은 공적인 재원을 가지고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등을 가리켜서 국민주택이라고 부른다. 근데 면적은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왜? 국민주택 규모주택이라는 게 원칙은 85제곱미터 이하이고요. 자,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 변수가 발생하니까 뒤쪽은 아예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게 된다. 물론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가지고 따로 이 출제가 되는 건 변론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논의할 주제에서 답은 2번 겁나 어려웠던 문제.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 등 관련해서 또 검토를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용어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자, 복리시설, 뒤를 봐야 된다. 복리시설에 유치원 나와 있다 해서 오른편. 다시 갑시다. 부대시설, 엄마 아빠가 퇴근할 때 만나게 되는 시설 등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이 정도가 뭐가 된다? 부대시설. 복리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편의에 필요한 시설에서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있었고요.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그 외 근린생활시설 이런 게 복리시설. 자, 그래 부대시설에 관리사무소 포함이 된다. 맞고요. 그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준주택. 자, 준주택 뭐라고 그랬어? 주택이 아니다. 근데 주거용도로 쓰이는 거. 해서 기다노, 쪽발이 같은 말을 쓴다고 해서 기다노, 기숙사,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거. 노인 복지주택, 오피스텔, 기다노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준주택에 해당된다.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월, 고시호텔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될 테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 뒤에서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만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택 단지가 300세대 이상이 되게 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300세대 미만이면 어떻다? 거의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끝머리. 자, 국민주택, 규모주택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죠. 원칙은 85제곱미터 이하. 원칙은 안 나옵니다.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역도 아닌 읍면 지역에 있어서는 얼마? 100제곱미터. 그래서 시골에서는 얼마? 100제곱미터. 근데 수도권이라고 해서 이건 시골 아니죠? 따라서 이것을 틀리게 구성을 한 사례. 다시 지금 출제 이슈만 보게 되면 25의 대체 문제, 옛날 문제 구성할 때 나왔던 것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그래서 원칙은 얼마? 85. 근데 줄여서 시골에서는 얼마? 100제곱미터까지를 가리켜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부른다. 시골이 뭐냐?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역도 아닌 읍면지역을 가리켜서 시골이라고 부른다. 시골 얘기 한번 가볼까요? 앞에서 국토계획법에서 시골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 이하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 자, 바로 지구단계획 등 관련해서 시골, 도시적 외 지역에서는 지구단계획을 통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까지는 완화 적용할 수 있지만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은 완화 적용할 수 없다. 하나만 더. 자, 바로 뭐가 있었지? 자, 지금 용도지역, 토지에 따른 용도지역이 있고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없는 지역, 주상공지역은 어떻다?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없다. 즉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주로 시골 등에 대해서 건폐율 등 용적률, 그 다음에 용도제 등을 디테일하게 다루는 계획을 성장관리방안. 네 번째, 자, 도시개발법에서 시골의 경우 먼저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시험에 나왔던 쟁점은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거. 시골이 아닌 게 뭐라고 그랬어요? 3초. 시골이 아닌 게 뭐라고 써? 3초. 주상공 미연지역 협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은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쟁점을 삼고, 건축법에서는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자, 읍면지역, 동읍지역도 아닌 지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지 않은 규정 등은 적용을 하게 된다. 주택법에서 시골이라고 하는 개념, 바로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지역, 여기서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얼마? 100제곱미터까지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부른다. 두 개 문제 엮어서 이제 정리하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원칙이 85, 다만 시골에서는 얼마? 100제곱미터까지. 두 번째,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이슈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되게 될 것인데 그 앞에 자, 공적인 주택을 건설하거나 공적인 재원이 투입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 국민주택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아까 토지주택공사 80제곱미터, 그러면 그것은 바로 국민주택에 해당되게 된다. 이렇게 묶어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순한 게 극치입니다. 재미없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드릴게 원룸주택의 요건 등의 의견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문제 대체해 놓은 것이고, 자, 지금 답이 4번인데 별 의미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도시형,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건설 기준. 요거 묶어서 외우자고 그랬었죠.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포인트. 오직 했으면 세가 뭐가 된다? 3분의 1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얼마?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슈. 답은 이제 2번이 되게 되는데 2번은 별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법령 개정되는 시점에 숫자 특이한 거 하나 때문에 그걸 이제 지적을 하려고 답을 2번 구성했는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전체 호수 대비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면적 대비 얼마? 3분의 1 넘지 아니할 것. 요거 하나. 나중에 이제
요게 이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지을 때 이렇게 지어라는 건축 제한이 있게 될 것이고 나중에 허가 대상 좀 이따 정리를 해 드리게 될 겁니다. 해서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요. 자, 용어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또 나와 있다. 별개 주택단지. 별개 주택단지 할 때 일반 도로는 얼마? 20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는 얼마? 8m 이상. 일반 도로인데 10m야. 그러면 이건 어떻다? 한 개 단지에 해당이 되게 된다. 세 번 냈네요. 자, 인간적으로 이거 틀리시면 안 되겠다 해서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거. 일반 도로 20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8m 이상이라고 하는 거. 공구 끄트머리 가야 돼. 자,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 할 때 300세대 미만 이런 얘기하면서 나중에 분할해서 자 분할해서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할 때 주택단지가 얼마? 600세대 이상이 됐을 때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하나의 공구는 최소 얼마?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끄트머리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라고 가야 되죠. 해서 아까 3분의 1, 3분의 1 얘기와 연계가 되게 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500세대인 공유주택 규모 틀렸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무조건 300세대 미만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끄트머리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이게 패턴 문제라고 해서 해당한다 무조건 오른편 이렇게 가자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택법에서는 공공택지의 종류 9개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더럽게 많아서 외울 수가 없다. 무조건 다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근데 이 문제에서 파생되는 주제로서 다음 중 공공택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되면은 뭘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 도시개발사업 운운하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공공택지가 아닐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우선 여러분 요약된 자료 가지고 한번 정리해 드리고 나서 나머지 내용들을 확인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201페이지 가서 자 주택의 의라고 해서 밑줄 그어준 거 뭐 있어? 부속 토지라고 돼 있죠? 자, 지문 기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끄트머리 뭐가 들어가 있어? 부속 토지. 부속 토지도 다 주택의 일부이다. 저 부속 토지도 다 주택의 일부이다. 문장을 읽지 말라니까요. 읽어봤자 아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속 토지도 다 주택의 일부이다. 해서 우리가 세법이라든가 2차 과목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런 식이잖아. 민법에서는 부동산 얘기할 때 주로 토지하고 건물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법도 토지와 건물을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2차 과목 전반에 걸쳐서 주택이란 말이 막 튀어나와요. 공법에서 당연히 주택이란 말 나오고요. 세법에서도 뭐 1세대 1주택, 그게 양도 차익,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란다 이런 식으로 주택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때 주택이라는 것의 공통적인 속성이 뭐라고요? 바로 건물의 전부터 일부 플러스 부속 토지를 가리켜서 주택이라고 정의한다. 자, 주택의 수, 자 소유자 수에 따라서 분류해서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그러나 공구하는 주택의 종류에 주택법상 주택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다. 청와대를 분양하지 않거든요. 총리 공구는 분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법에서 공구하는 주택이 아니다. 한편 아파트를 타세 기숙사 등 갈 텐데 기숙사는 최소한 주택법에서는 어떻다? 주택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한다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재정,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 또 지자체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 이것도 국민주택의 정의. 특히 이제 기금 이하라고 하는 것은 학계론에서 금융론 파트에서 주택도시기금의 활용 용도 무조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물론 살 붙이면 준주택도 들어가는데 일단 지금까지 문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 리모델링, 임차 등에 쓰이는 자금이 뭐가 된다? 주택도시기금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주택 기본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 근데 시골에서 수도권 다니고 도시적 다닌 읍면 지역에서는 얼마?
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이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돼. 왜? 지금 최근 문제에서 국민주택이 나왔거든요. 그 전에 나왔던 것이, 좀 오래전에 나왔던 것이 국민주택 규모주택이 나왔어. 그럼 이제 제가 만약 출제용 같으면은 저 전체를 다 이제 분석하지 않을 테니까, 지난번에 국민주택 나왔으니까 이번에 뭘 가지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답을 뽑아낼 수가 있겠다. 이 정도로 보고요. 세대 고분형 공동주택. 밑줄 뭐가 그어져 있어? 고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나와 있죠? 여기 지문 길다 보니까 뒤쪽에서 고분 소유할 수 있는 주택, 이딴 식으로 말장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의 요건하고 허가 요건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요건이란 것은 처음부터 세대 고분형 공동주택으로 분양을 할 때 쓰이는 얘기가 되게 될 것이고요. 3분의 1 예를 넘지 아니할 것 나와 있죠. 한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기존의 아파트를 뜯어 고쳐가지고 세대 고분형 공동주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때 세대 수는 2세대 이하가 돼야 된다. 이건 어렵지 않게 될 것이고요. 10분의 1,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그래서 이거 외울 때 3, 3은 23 이렇게 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3, 3은 9가 아니라 뭐가 된다? 3, 3은 23이라고 하는 거.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는 3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지금 허가 대상, 허가에서는 자 2세대 이하일 것 10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요. 3, 3은 23이라고 이렇게 외우셔야 돼. 지금 이 용어의 정의 파트 1년에 약 한 문제 구성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골고루 막 그냥 마구잡이로 섞어서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3, 3은 23, 3, 3은 23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자, 토지 임대 분양주택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반값 아파트 얘기고요.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하는 거. 자, 존치기간 기본적으로 40년, 75% 이상의 동의하기 되면 얼마? 다시 40년 갱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이제 과로놓기 문제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가서 보니까 300세대 미만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그리고 함께 건축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일반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다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 내용 보지 마시고요. 2개 예외가 있다.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외울 게 뭐라고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것만 계속 봐야 돼. 중간 내용 보시게 되면 뒤집니다. 걸리면 진짜. 왜? 시험지함 가갖고 읽어보거든. 그 순간 원래 외웠던 것조차 말려버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문제, 이 용어의 정의 파트의 특징이 뭐냐면 무작위로 막 다 깔아버린다고. 특정한 주제를 갖고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마구잡이로 섞어서 구성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암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아작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주택, 자 뒤에 기다노 나와 있죠. 기다노, 주택이 아닌데 주거 용도로 쓰이는 거 기다노,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거 기다노라고 하는 거. 부대복리 간선 아까 지문에 간간이 구성이 되죠. 간선은 외우지 않고요. 부대시설, 엄마, 아빠 퇴근할 때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들 제일 먼저 대문 지나면 옆에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 지나게 되면 주택단지 안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끝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끝머리에 관리사무소라고 하는 거 이렇게 4가지 시리즈. 한편 복리시설은요. 이렇게 주민, 주택단지 안에 주민이 활용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었더라? 어린이들 유치원이 있었고 주민 운동시설. 난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거야. 어린이 놀이터도 이해가 돼. 애 새끼들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내 보내야 돼. 그 다음에 유치원. 자, 하도 칭얼대니까 엄마들이 참을 수가 없거든. 죽여버리고 싶어서. 그래서 걔 살리려면 어떻게 돼? 유치원 보내야 돼. 그리고 나서 처먹을 때 언제고 살 빼겠다고 이게 주민 운동시설. 자, 그래서 안 먹으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해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시설. 그 다음에 경로당. 그 다음에 마지막 근린생활시설. 이게 바로 복리시설. 여기까지만 하라고 괜히 또 그냥 머리 좋다고 할까봐
간선 시설까지 처음 외우기 시작합니다. 뒤집니다. 3개 있으면 2개만 외우시는 거예요. 항상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 제일 미련한 인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지금 통계를 데이터를 보셔야 된다고. 지금 이 기출을 쭉 보여드린 이유가 이걸 다 외우자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셋 중에 2개만 외우게 되면 다 마스터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2개도 금방 또 잊어버리실 겁니다. 주택단지, 자 보니까 한 개 주택단지 20m 미만의 일반 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와 폭 8m 미만인 도시계 예정도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한 개의 단지. 근데 별개, 즉 2개의 단지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도로 얼마? 20m 이상, 도시계 예정도로 8m 이상. 이거 가지고 지금 3번 출제가 됐고 2번 답을 뽑았다.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포함한다, 옳은 표현 가자고 그랬습니다. 무려 9개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나오든 간에 다 공공택지. 근데 문제는 쥐어짜서 다음 중 공공택지가 아닌 것을 고르시고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공공택지가 아니다. 원래 공공택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수용 방식을 통해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뭐라고 한다? 공공택지. 그래서 법에서 9개를 예시할 때는 다 수용 방식을 전제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나오거든. 근데 우리 앞에서 공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 사업은 환지 방식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문제 볼 텐데요. 리모델링 미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서 리모델링 보니까 첫 번째 증축형 리모델링과 대수형 리모델링인데 항상 증축형이 출제가 된다. 15년 경과됐을 때 증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리모델링. 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나와야 돼요. 14층 이하면 2계층까지, 15층 이상이면 3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등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10년 단수립 5년마다 재검토.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엄밀히 따지면 정비법에서 정비 기본계획과 똑같습니다.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따로 도지사에게 기본계획 수립비로 인정했을 때만 정비 기본계획 수립한다. 뭐 이런 거 하면서 대도시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은 알아서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고 10년 단위 5년마다 재검토. 이거 다 안 썼는데,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같은 구조, 거의 구성이 안 됩니다. 자, 문제 중에서 좀 엽기적인 거 내 있었는데 그건 의미가 없고,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정비 기본계획 같은 구조로 이해를 해 주실 것.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허가라고 하는 거. 자, 한 번 이상한 문제가 나왔었죠. 리모델링 하려면 엄청난 동의요건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다 동의요건을 가고서 보통 수험생들이 뒤지게 외웁니다. 내가 그렇게 외우지 말라고 해도 시간을 관리 없는 사람들 쳐 외웁니다. 그걸 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내가 23년이가 22년인데 아직까지 못 외웠는데, 그 머리 안 좋으면 삭신이 고생, 계속 개고생하는 거야. 외우지 마. 외워봤자 어차피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여기서는 지난번 문제에서 엽기적으로 29회 때가 나왔던 문제가 리모델링 뒤지게 동의요건을 외웠더니만 실제 포인트는 바로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 동의의사를 처리할 수 있다. 이 엽기적인 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어요.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를 맞춘다 못 맞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리모델링 하기 위한 동의요건 이런 것들을 외울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걸 지금 우리 요약집은 다 빼버렸어요. 실점식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국의 많은 수험생들이 머리도 더럽게 나쁘면서 그걸 쳐 외우겠다고 용을 쓰고 있어. 그 닭대가리입니다. 내가 23년 했는데 아직까지 직업적으로 그걸 못 외우는데 자기는 외울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걸 우리가 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차피 여러분들은 내가 참 복이 많아. 공부를 더럽게 안 하는 수험생들을 만났어. 그래서 혹시 뭐 좀 하라고 그러면 짜증을 내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공감하는, 이거 아주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게 외워서 쇼부가 안 나요. 이건 거의 흐름, 패턴 잡아내야 되고, 대신 계속 답을 뽑는 거. 아까 우리가 주택단지 분리 이런 것들은 지겹게 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봐야겠고. 잠시 끊었다 이제 문제 나머지 내용 보시면서 또 요약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